이산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4일 때 얘를 구해보래요. 평균은 여기 곱해 있는 거 곱으로 빼고 숫자는 그냥 뺄 수 있잖아요. 쟤랑 똑같은 거는 2x 플러스 1고 표준 편차는 요거 절대값 달고 나오고 얘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절대값 2에 시그마 x, 지금 얘를 계산하는 거죠. 평균이 10이에요. 요게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계산하면 21, 표준 편차는 4 하면은 8. 계산하면 얼마? 29.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같을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보면은 이렇게 xy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여기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요. 맞죠?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접었잖아요. 절대값. 그러니까 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서 0을 넣으면 5분의 1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는 여기는 4고 4를 넣으면 여기는 4,5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얘랑 얘의 넓이 총합이 1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야 얘가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넓이는 1 곱하기 5분의 1 나누기니까 여기 세모의 넓이는 10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3 여기니까 5분의 9 나누기 10분의 9. 아, 맞게 됐네요. 지금 이랬죠.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부터 2까지, 그럼 여기 변수가 2분의 1부터 2는 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 이 함수식의 좌표 찍고 세모넓이 구해도 되지만 닮은비를 사용했겠죠. 요거랑 얘랑은 닮은비인데 닮은비가 1대 2잖아요. 그럼 넓이비가 1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10분의 1의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랑이 닮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10분의 9가 전체 큰 거였는데 닮은비가 1대 3이니까 9분의 1을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 4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될 거고, 그럼 40분의 1 플러스 4, 그럼 40분의 5, 약분하면 얼마? 8분의 1이네요.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확률 변수 xy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리고 이때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리고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를 각각 한번 그려볼 건데, 처음에 이렇게 생긴 함수 fx, 이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예요. 얘가 y는 fx고 평균이 얼마? 10이라 그랬죠. 여기 10. 그리고 10보다 가까운 작은 확률은 얘잖아요. 여기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얘랑 편차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는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평행이동을 얼마나 했냐 그 차이인데 25보다 같거나 큰 게 확률이 더 크대요. 그러면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여기 있으면 변수 25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같거나 큰 확률 이 넓이고 얘는 이 넓이인데 이 확률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 gx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고, 이랬죠. 그럼 10보다 같거나 작은 건 요 넓이인데 25보다 같거나 큰 것의 넓이, 즉 확률이 더 크대요. 그럼 25는 어디?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m이고, 그래야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넓이를 가지고 와야겠죠. 같거나 그러려면, 혹은 같거나 얘가 25거나. 근데 뭐라 그랬냐면 15 넣은 거랑 25 넣은 거랑 같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함수값이 나야 된단 말이잖아요. G25는 요 값을 의미하고, 그럼 요 값이 얼마? 그렇죠. 15가 되는 거죠. F 함수에 15를 넣은 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랑 모양 같은 거 대칭성에서 5만큼 더하는 5. 그럼 얘는 얼마? 30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는 3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30. 그럼 다 구했네요. 요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서 구하는데 이 y는 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p,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36 빼기 평균, 편차 3. 그러면 p, g,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여기 평균은 0일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가 가까워요. 요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얘는 절반인 0.5에서 얘를 더하면 되잖아요. 요거. 그럼 이거 정답은 얼마? 0.9
9772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4, 5, 6, 7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공이 20, 40, 60, 80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00개의 공을 추출한대요. 그리고 공에 적힌 숫자 표본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게 얘를 만족할 거를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보래요. 그럼 우선 이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여기 확률 분포표로 만들어 정리하면은 여기 P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4가 나올 수 있고 5, 6, 7 지금 이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 공은 200개잖아요. 그럼 얘는 200개 중에 20이니까 10분의 1, 얘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고 확률 총합은 1이고 지금 요게 만족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표준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하다는 거 알죠? 맞죠? 그래서 모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얘는 요거 다 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0분의 4 더하기 10 더하기 18 더하기 28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46, 50, 60 평균 얼마? 6. 그래서 얘는 6이고 분산도 구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제평평제잖아요. 즉 여기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지금 얘를 구하는 거고,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이랑 다 곱한 게 이 제평이죠.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10분의 16 더하기 25 곱하기니까 50, 36 곱하기 3은 108, 그 다음에 77, 49 곱하기 4는 196, 지금 이렇게 나오고 빼기 평균의 제곱 36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 더하기를 먼저 해주면 요거 더하면은 요거 하나 올라가고 304, 요거 하면은 320, 요거 하면 370, 그게 37 빼기 36 얼마? 1. 분산은 1이었네요. 모분산이. 됐죠? 그리고 이제 얘를 표준화 시킬 건데, 그럼 P, 그럼 5.9 빼기 얘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6을 빼고, 그리고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잖아요. 그게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1이고 요 루트 씌우면 1이니까 여기는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모 표준편차, 맞죠? 이게 이 변수에 대한 표준편차잖아요. 맞나요? 그냥 G로 바뀔 거고 똑같이 6.2 빼기 6 나누기 루트 100 분의 1, 지금 이제 얘를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0.1, 이것도 10분의 0.1, 이거 빼기 1이네요. 그래서 P 빼기 1 G, 요거 10분의 1, 즉 0.1분의 0.2니까 얘는 2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이제 요렇게 생겨서 표준 정규 복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당하는 넓이, 얘를 이제 찾는 거고, 얘는 0에서 2까지랑 요거 대칭하면 0에서 1까지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0.3413 더하기 0.4772가 되네요. 다음 0.8185.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W, X, Y가 각각 요 정규분을 따라간대요. 그때 A는 요 확률이고 B는 요 확률, C는 요 확률일 때 이 확률을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해 보래요. 그럼 각각을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그럼 A는 P, 요 변수는 G로 변할 거고 210 빼기 여기 W 변수의 평균은 얘잖아요. 180. 그리고 표준 편차는 25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P, G. 그럼 얘는 25분의 30이니까 5로 나누면 5분의 6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B도 마찬가지. P, G.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이 얘를 빼고 얘로 나눈 거 표준 편차. 그럼 225 빼기 200 나누기 30 지금 이렇게 나올 거고, 그 P, G. 얘는 30분의 25니까 6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다음 마지막 C. 얘도 같은 원리로 얘도 G. 그럼 94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럼 10분의 14니까 약분하면 5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표준 정규 복구성 그래프가 있고 평균은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요 세 수를 표시하면 제일 작은 거 6분의 5, 그 다음에 작은 거는 5분의 6, 그 다음에 작은 거는
5분의 7일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니까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작은 거는 얘죠, 얘. 요 확률. 이랬죠? 그게 얼마? C,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얘 5분의 6보다 같거나 큰 거,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가장 크죠?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이상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이상확률 변수 확률 분포, 얘는 그쵸, 무슨 확률이죠? 얘는 독립시행 확률 분포잖아요. 맞죠? 그리고 시행의 횟수가 몇 번? 190얘가 n이고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192번 중에서 x번 발생할 확률, 독립시행 확률 분포고 요거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잖아요. np를 곱할 수 있겠죠. 이래죠. 그럼 곱하면 48. 그 다음에 반대 확률 4분의 3을 곱하면 36이죠. 그래서 여기는 36, 즉 6의 제곱, 여기 분산자리. 그리고 이 변수 x는 요거를 따라가는, 무슨 말이에요? 횟수를 따라가는 거죠. 이 변수는 192번 했을 때 이 x가 발생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몇 번? 48번, 편차가 6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변수도 횟수에 대한 변수죠. 변수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거를 표준화시키면 54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편차 6, 그리고 변수는 지 60 빼기 48 나누기 6, 얘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 그럼 p, 그럼 얘는 6분의 요거 계산하면은 6이니까 1, 지 얘는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얘를 표준 정규 보곡선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하면 여기 평균이 0이고 1부터 2까지 여기를 의미하잖아요. 얘는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4772에서 0.3413을 빼면 되는 거고, 그러면 9, 5, 그 다음에 3, 1, 0.1359.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검은 공 4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나오면 흰 거 한 개를 넣고, 흰 거 나오면 그냥 흰 거 한 개 뽑는 거네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이 시행을 2번 했을 때 주머니에 남아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그럼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 시행 결과 총 4개죠. 첫 번째에 흰 공 나오고, 두 번째도 흰 공 나올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흰 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오고, 세 번째는 검, 흰, 그리고 네 번째는 검, 검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를 확률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흰 거 뽑을 확률이 얼마? 6분의 2예요. 그런데 흰 거 뽑으면 다시 넣지 않는 거잖아요. 검은 공 나왔을 때 흰 거 못 나왔으니까. 그럼 공이 하나 줄었죠. 그럼 또 흰 거 나올 확률 얼마? 5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랬나요? 근데 이제 변수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검은 공의 수인데, 그럼 이때 검은 공은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이때 검은 공은 4개. 그거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4, 변수. 그럼 요거는 마찬가지. 흰 거 하나 뽑았어요. 6분의 2 확률을 처음에. 그럼 흰 거 한 개 줄었죠. 그리고 검은 공을 뽑아요. 확률 얼마? 5분의 4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검은 공을 뽑고 나면은 검은 거 지금 여기 3개 남았잖아요. 검은 공의 개수가 변수니까 얘는 3이 되는 거고, 그럼 처음에 검은 거 뽑을 확률은 6분의 4예요. 근데 여기 바뀐 게 뭐냐 하면 검은 걸 뽑고 나면은 흰 거 한 개 추가된다잖아요. 이렇게 이거 바꾸는 거죠, 공을. 그 다음에 흰 거 뽑을 확률은 6분의 3이 되는 거죠. 6분의 3. 이해되죠? 그리고 이 시행을 하고 나면 검은 공은 그냥 3개 남은 거잖아요. 변수는 또 3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처음에 검은 거 뽑을 확률 6분의 4인데 하나 뽑고 나면 3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검은 거 뽑을 확률은 6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랬나요? 그럼 이렇게 뽑고 나면은 검은 게 몇 개? 2개 남은 거잖아요. 지금 2,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확률 분포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여기 변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확률이 있겠죠. 변수는 2, 3, 4가 될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한번 채워 넣으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요거 2분의 1,
요거 3분의 2,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3분의 1의 확률이고 3일 땐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요 확률 먼저 계산하면 요거 3이니까 15분의 4, 얘는 3분의 1, 그러면 15로 통분하면 4 더하기 5, 그럼 얼마? 15분의 9, 약분하면 얼마? 5분의 3이죠. 이건 5분의 3 확률이란 말이에요. 4일 때는 얘 계산하면 3이니까 15분의 1. 맞게 쓰면 확률 다 더하면 1이어야겠죠. 그럼 이거 15로 통분해 다 더하면 5 더하기 9 더하기 1, 딱 1 나오죠. 맞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평균을 구하면 변수랑 확률 다 곱해서 하면 되잖아요. 3분의 2 더하기 5분의 9 더하기 15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15분의 10 더하기 27 더하기 4, 지금 이렇게 나와서 15분의 4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15x 더하기 4는 여기에다가 15를 곱하고 4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45. 정답은 45,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의 평균이 64,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그러면은 64, 편차가 16이니까 이러한 정규를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서 16명을 추출해서 여가 시간의 평균이 2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얘를 구하란 말이죠. 뽑은 표본 평균이 60에서 72 사이지, 얘를 구하란 말이고, 그럼 얘를 표준화시킬 수 있겠죠. 60 빼기 이 변수의 평균은 이 목평균이랑 동일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64. 그리고 나누기, 주의해야 될 게 이 변수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루트 n 표본의 크기 분의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16,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변수는 g, 그 72 빼기 모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g는 요 2까지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당하는 부분의 확률은 요 넓이. 그럼 얘는 요거랑 요거 더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0.8185네요. 그래서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위 표본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얘의 실내 구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99% 추정했을 때 그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여기서 우선 여기 실내 구간을 어떻게 해요? 표본 평균 빼기 실내 개수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표본 평균 이번엔 더하기 실내 개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런데 99%의 신뢰도는 이 확률이 99%니까 요게 K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K는 찾았어요. 얘 2.58. 표본의 크기 몇 개? 9잖아요. 이 9개를 평균 낸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 그쵸? 3이 되는 거죠. 루트 9니까 3. 이랬죠? 그럼 이거 계산한 게 얘라 그랬잖아요. 연립하면 되겠죠? 맞나요? 어떻게?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2x반은, 그러니까 요거 똑같은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요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6이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 3이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얘는 3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 하나라 가지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얘로 이제 계산해보면 3 빼기 3분의 2.58 시그마가 1.28이 되는 거네요. 요거랑 같은 거니까. 그럼 계산하면은 요거 두 개 나누면 0.86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요렇게 이항하고 요걸 요렇게 이항하면은 1.72는 0.86 시그마가 되어서 시그마는 얼마? 2였단 말이에요. 맞죠? 요거 3이었고. 그럼 다 구했네요. 근데 이 시그마의 의미가 뭐죠? 모 표준편, 모집단. 맞죠? 이 모집단에 대한 표준편차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모집단에 대한 확률 면에서 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변수 합의 수는 제곱으로 빠지는 거죠. 분사는 얘고, 그리고 분사는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그리고 2 넣으면 되겠죠.
얼마? 36.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수익선 위에 점 P가 있대요.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200번 반복해서 이동된 점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 그래요. 이 좌표의 평균이 0보다 큰 자연수의 최대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한 개의 주사를 던져 나온 수가 n 이상이면 점 P를 이만큼 이동시키고 n 미만이면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대요. 그럼 얘는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만약 동일한 시행을 이항분포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확률을 n 이상이 나올 확률, 얘를 P라고 잡으면 그럼 이건 어떻게 했지? 6분의 n부터 어디까지? 6까지잖아요.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고 더하기라는 거죠. 개수를 보는 거니까. 맞나요? 여기서 5 빼면 6-n인데 일단 7-n. 얘가 확률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시행해서 이게 나올 확률이 얘가 되는 거죠. n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분포는 이항 분포고 200번 시행해서 6분의 7-n 확률이 이제 자 그럼 이제 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 얘의 이 이항 분포의 평균 200 곱하기 p 6분의 7-n은 뭐예요? 횟수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횟수. 어떻게? 200번 반복해서 얘가 발생할 횟수에 대한 평균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변수 x는 좌표에 대한 변수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래죠. 그래서 이거를 횟수를 y라는 변수라고 한번 할게요. y. 요 변수를. 됐죠? 그래서 y가 얘를 따라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에 대한 평균이 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변수 x랑 y랑 어떤 연관이 있냐면 여기 좌표는 이 y번만큼 2로 가는 거죠. 2y. 그리고 마이너스 3만큼 간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그래서 200번 시행 중에서 y를 뺀 만큼이겠죠. 전체 200번 시행인데 y번만큼은 2, 그 반대만큼은 빼기 3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5y 마이너스 600 지금 이러한 변수 관계죠. x, y가. 근데 우리는 이 x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y 자리에 지금 얘를 각각 연결시켜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이 x는 이 5y 빼기 600이랑 같은 거고 그럼 얘랑 같은 거는 5 이 y 평균은 요 곱은 빼고 앞으로 빼고 이거는 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y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은 6분의 2 5 곱한 거니까 1000 7-n 빼기 600이 되는 건데 이게 0보다 크도록 하는 최대의 n을 한번 구해보란 말이죠. 요 부등식을 풀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1000 7-n 그리고 넘기고 6 곱하면 3600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0 두 개 떼고 땡땡 땡땡 떼고 그럼 70 10n 36 이항하면은 34 그리고 10n 그래서 요거 하면 3.4보다 작아진단 말이에요. 얘는 이래죠. 그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은 3이죠. 3. 그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어느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표래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의 얘를 만족한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우선 확률 다 더하면은 1이니까 요거 4분의 1이니까 A는 4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이래죠. 그리고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에서 뽑은 거를 x1이라 그러고 두 번째 뽑은 걸 얘라 그럴게요. 크기가 2니까 얘로 나눈 게 지금 표본 평균 얘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거는 이 표본 평균이 0.5보다 작은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을 풀면 되겠죠. x1 더하기 x2가 1보다 작은 요러한 거를 풀면 되는 거 케이스를. 이래죠. 그럼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빼기 1 빼기 1일 때 첫 번째 요거 뽑고 두 번째 요거 뽑고 두 번째는 빼기 1 0 그 다음에 0 빼기 1 빼기 1 1 1 빼기 1 요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1로 시작하는 거 끝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쵸? 00도 있네, 00. 그럼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에 대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뽑은 게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이면 요거 두 번 곱하잖아요. 2분의 1, 2분의 1. 그죠? 그래서 요 확률은 4분의 1이고 첫 번째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다음 0 나오는 건 8분의 1. 그 다음에도 8분의 1, 마이너스 1 이것도 8분의 1, 이것도 8분의 1, 0은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분의 4 더하기 2니까 8 더하기 1 계산하면 얼마? 16분의 13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래요. 변수가 2, 4, 6, 8일 때 이런 확률이 존재하고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3인 표본을 x1, 2, 3라고 표본 평균을 얘라 그럴 때 물으면 답해버려요. 첫 번째, 표본 평균이 4예요. 무슨 말이에요? 3개 뽑아서 나누기 3 한 게 4란 말이잖아요. 이랬죠? 그럼 이 3개의 합은 12가 될 그 조합을 먼저 찾아내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 어떤 거 처음에 8을 하나 뽑았으면 제일 큰 거. 그럼 이거 더하면 안 되죠. 14니까 넘어가서 안 되잖아요. 8, 4도 안 되죠. 그럼 되는 게 2, 2 이렇게 되면은 요거 3개 더한 거의 평균이 4가 될 수 있고 이해됐나요? 그 다음 끝났고 그 다음 6으로 하는 거 6. 그 다음 얼마? 4, 2가 있네요. 맞죠? 하나씩. 그럼 끝났고 마지막으로 4, 4, 4 이렇게. 그럼 이게 각각 x1, x2, x3 할 때 요게 배열되는 것만큼 그 확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랑 얘도 마찬가지. 됐죠? 그리고 각 수가 나오는 게 모두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의 3제곱인데 요게 배열되는 경우에 3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요. 3팩 나누기 2팩. 그럼 얘는 3팩이 6이죠. 요 확률은 4분의 1의 3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 확률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4분의 1의 3제곱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 다 더한 게 요거를 만족할 확률이잖아요. 맞아. 3번 뽑았을 때 그것들의 평균이 4인 거. 맞나요? 그럼 다 더하면은 64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1이라서 64분의 10 약분하면 얼마? 32분의 5잖아요. 그래서 1번 답은 32분의 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다음 2번 요 변수 3개 더한 값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리고 얘는 추출을 3개 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얘잖아요. 표본 평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3을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은 거죠. 이 3x 바 그러면 3, 2x 반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동일한 거잖아요. 맞죠? 이 모평균은 이거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맞는데 확률이 분포가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변수로 대칭, 확률 대칭이니까 평균 안 해봐도 5라는 거 알겠죠? 아니면 계산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5기 때문에 얘는 얼마? 15. 그래서 2번 답은 1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얘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면 얘도 모평균이랑 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일단 그러면 모 분산부터 한번 구해봐야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모 분산부터 구해보면 얘는 이거잖아요. 제평, 평제 이렇게. 그럼 변수 제곱해서 평균 내면은 얘는 4분의 변수 제곱한 거랑 얘 다 곱해서 하는 거니까 4 더하기 16 더하기 36 더하기 64 빼기 그 다음에 모 평균 아까 얼마였어요? 이거 5였잖아요. 5 맞죠? 그래서 5, 25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거 더해서 계산하면 요거 하면 20 요거 하면은 100 124 얼마? 30 빼기 25 5 얘는 5래요. 이랬죠?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이랑 어떤 관계? n분의 vx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럼 얘는 표본의 크기 3이고 이 모분산은 5였죠. 그래서 얼마? 3분의 5. 3번 답은 3분의 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래요. 얘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그리고 얘는 모평균이죠. 얘가 1일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일단 이 표를 채워야겠네요. 그럼 우선 이 확률 다 더하면 1이니까 A 더하기 B는 5분의 2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평균은 요 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0이고 A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3B가 1. 그럼 A 더하기 3B는 5분의 3. 그럼 이제 얘랑 연립하는 거죠. 빼면은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5분의 1. B가 10분의 1 되는 거고, A는 10분의 3. 진짜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겠네요. 이래죠.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3이었고 얘는 10분의 1이었고, 그러면 그때 얘를 생각하면 얘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 더하기 3, 그리고 분사는 더하기 빼기 빼고 제곱으로 나오는 거죠. 더하기 4 v 표본 평균의 분산점,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모집달에 대한 모평균이랑 모분산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데, 크기가 2인 표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2,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은 거죠. 1. 그리고 4에 얘는 n분의 표본의 크기의 모분산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는 요거 하면 5 더하기 2vx, 얘를 구하는 같은 거고, 그럼 모분산을 구해야겠네요. 얘로.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 제평 평제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변수 제곱해서 평균을 내면은 요거는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10분의 9에서 빼기 평균 1이었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러면 10분의 3, 8, 9, 20 빼기 1 얼마? 1이었네요. 1.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 7이죠. 7. 정답은 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번.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물 따른 어느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했더니 M의 신뢰도의 신뢰 구간이 얘래요. 그리고 얘를 전부 보래요. 여기서 보면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B-A는 2K 신뢰계수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모 표준편 10은 그냥 요구 자리잖아요. 여기. 얘는 고정이 된 거고, 그럼 이 K랑 N에 의해서 얘가 변하겠네요. 첫 번째, 표본의 크기가 일정한 N이 일정할 때 신뢰도 루트가 올라가는 거죠. 얘는 커지는 거 맞죠? 그래서 1번은 5. 두 번째, 신뢰도 얘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 N을 키우면은 이 전체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작아진다. 5. 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2분의 1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죠. x. 정답은 55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확률 변수가 요 정규분을 따를 때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평균은 지금 4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변수가 1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니까 여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기 2를 집어넣으면 2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되는 거고, 3을 넣으면 3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니까 여기 의미죠. 4를 넣으면 이 확률이고, 그런데 이제 5를 집어넣으면 이 확률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7을 넣으면은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알겠나요? 1을 넣었을 때랑 7을 넣었을 때는 7을 넣었을 때는 얘고 1을 넣었을 때는 얘인데, 얘가 이걸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 넓이가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1일 때 7일 때 합치면 확률은 1이죠. 이 전체 넓이는 1이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랑 6보다 같거나 작은 건 마찬가지.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겠죠. 요걸 떼서 붙이면 1이니까. 마찬가지 이거 두 개 더해도 1. 이거는 근데 절반이니까 2분의 1. 그러면은 1이 3개, 절반짜리 한 개잖아요. 맞나요? 계산 얼마? 2분의 7. 정답은 2분의 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수학반에 14개의 모둠이 있고 각 모둠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각 모둠에서 임의로 2명씩 선택할 때
남학생들만 선택된 모두 매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래요. 그리고 분산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모둠이 몇 개? 14개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각 모둠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각각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겠죠? 그럼 각 모둠에서 2명을 선택할 때 남학생들만 선택되도록, 그럼 각 모둠에서 2명을 선택해서 남학생 2명만 나올 확률은 7명 2명 뽑는데 남학생 4명 중에 2명 뽑을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계산하면은 7, 6에 42 나누기 21분의 요거는 6, 3으로 나누면 7분의 2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확률이 7분의 2, 무슨 말이에요? 각 모둠에서 요거를 만족할 거, 모두 남학생이 나올 확률이 7분의 2. 근데 그걸 몇 번? 14번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14개 모둠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게 확률 변수. 아, 얘는 분포를 따라가네. 어떤 거?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14번 시행해서 각 모둠이 만족하는 7분의 2잖아요. 맞죠? 그럼 몇 번에 대한 횟수에 대한 게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거고, 그럼 그때 분산은 그냥 n, p, q, 지금 요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7분의 20이네요. 정답은 7분의 2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번.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래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래요. 그게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 확률이 1일 때 얘를 구하면은, 그럼 여기서 2개를 뽑아서 평균이 된 게 표본 평균이잖아요. 그럼 이게 2분의 3이 됐단 말은 2번 뽑은 게 얼마? 3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2번 뽑은 합이 3이라면 1, 2를 뽑거나 2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은 두 가지죠.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2 나오고, 두 번째는 2 나오고 요거밖에 없고, 그럼 첫 번째 1 나올 확률은, 이 확률이 그냥 A잖아요. 맞죠? A, 두 번째는 이거잖아요. 2A. 그럼 그 확률은 2A 제곱이고, 그럼 이거 나올 확률은 마찬가지 2A 제곱,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첫 번째 이거 곱하는 거죠. 2번 했으니까.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얼마? 4A 제곱이네요. 그게 16분의 1이래요. 그럼 A 제곱은 64분의 1이 되니까 A는 8분의 1이었던 건 이 문제에서. 그래서 얘가 8분의 1, 얘가 8분의 2, 얘는 8분의 5 지금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그때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거를 다 여기를 바꿔서 직접 분산을 구해야 되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모분산, 지금 이러한 연관관계 있는 거죠. 그럼 모분산을 구해서 2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이 2는 표본의 크기.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제평, 평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변수 제곱한 거를 평균 내면은 8분의 1, 8, 그 다음에 저거 하면은 16, 그러니까 80 빼기, 그 다음에 평균은 요거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8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20이고 요걸 제곱해서 구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8분의 요거 하면 89 빼기 요거 하면은 25니까 8분의 25의 제곱, 그러면은 8분의 89 빼기 64분의 62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64분의 얘를 8 곱하면 8, 9, 8 하면 2, 그 다음에 7, 8, 8이 64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7, 1, 6, 2, 5 빼면은 7, 8, 87 지금 이렇게 나오면 87 됐죠. 그럼 이제 구하는 거는 거기 2를 넣으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28분의 87이죠. 정답은 128분의 8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번. 세 모서리 길이 각각 1, 1, 2인 직육면체에서 세 꼭지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든대요. 그리고 만들어진 세모의 넓이의 제곱값을 확률 변수할 때 이 평균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일단 이 직육면체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1, 1, 2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1, 1을 이렇게 밑면으로 맞추고 1, 1. 그 다음에 높이가 2짜리, 지금 이러한 직육면체가 있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맞아버리면 요렇게 좀 삐뚤삐뚤 한 것 같은데 요렇게. 이해됐나요? 요렇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서 세 꼭지점 만들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종류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가장 작은 넓이는 뭘까요? 얘잖아, 위에. 맞죠? 그럼 이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네 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이렇게 반대해서 하나, 둘, 밑에서 네 개, 총 몇 개? 8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넓이의 제곱이라 했으니까 제일 작은 거는 얘의 제곱값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게 몇 개? 8개인데 전체 삼각형 개수는 요 점 몇 개?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를 주잖아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맞나요? 그러면은 8, 7, 6, 6이니까 56이죠. 그래서 56분의 8개. 지금 요렇게 하나를 찾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런 것도 하나, 둘, 대각선 자르면 셋, 넷. 4개인데 면이 4개니까 16개죠. 그러면 56분의 16인데 그거의 넓이는 얼마? 1이잖아요. 1. 이렇게 하면은 여기 1, 2니까 넓이 1이고 그거 제곱한 게 변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16개. 그럼 이제 대각선을 활용해야 될 건데, 대각선을 뭐지? 요렇게 가져와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하나의 점을 가져오는데 얘를 가져왔다 해볼게요. 요렇게. 그럼 이러한 도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모. 그럼 이게 루트 2죠. 이게 2고. 이해됐나요? 그럼 이 넓이는 얼마? 루트 2잖아. 루트 2. 그래서 그 다음에는 루트 2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제곱한 거죠. 그럼 그게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 56분의 2. 그럼 이거에서 얘가 하나 선택되면은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하나거나 이렇게죠. 이거 2개 중에 하나. 이랬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대각선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고 둘, 이렇게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거마다 2개씩이니까 총 8개죠. 그래서 8개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얘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된 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럼 이 길이는 2, 1이니까 루트 5잖아요. 얼마? 2분의 루트 5짜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2분의 루트 5짜리고 그거에 제곱한 게 변수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 이게 몇 개 있냐 그러면 이 대각선이 결정되면은 이렇게 하나 맞을 수 있는 거고, 혹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둘. 맞나요? 그럼 아래도 마찬가지 이렇게 셋, 넷. 하나의 대각선이 몇 개? 4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각선이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오니까 몇 개? 16개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맞게 구했으면 이 확률 다 더하면 1이어야 되는데 요거 다 더하면은 요거 32, 16이니까 48. 아직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죠? 그죠? 우리 안 한 거.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된 세모가 있잖아요. 이래죠. 그래서 요렇게 된 세모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게 지금 루트 5, 루트 5,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점을 이렇게 가르면 여기 수직 이등 나올 거고, 여기 2분의 루트 2, 피타고라스를 쓰면 얘는 5에서 2분의 1 뺀 거니까 2분의 9,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2분의 3. 높이는 루트 2분의 3이네요. 그러면 이 넓이는 루트 2 곱하기 이거 나누기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래서 마지막으로 2분의 3짜리인데 그걸 제곱한 거고, 그럼 얘가 몇 개? 그래서 여기 이게 하나 결정되면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둘. 그럼 이것도 둘, 이것도 둘, 이것도 둘. 몇 개? 8개. 다 합치면 확률. 이제 여기 확률 분포표를
완성했네요. 그럼 이걸로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다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일단 요거 확률부 정리하면은 요거 8, 7, 56이니까 7분의 1이고 요 7분의 2, 7분의 1, 7분의 2, 7분의 1 요거 제곱한 거 4분의 1, 1, 2 요거 4분의 5, 4분의 9 이렇게 그러면 28분의 1 이제 얘를 정리한 거는 더하기 7분의 2 더하기 7분의 2 더하기 요거 하면은 28분의 10 더하기 28분의 9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요거 하면 28분의 20 더하기 7분의 4 28분의 20 더하기 4, 4, 16 28분의 요거 36이죠. 그 다음에 얘를 4로 나누면 얼마? 7분의 9죠. 정답은 7분의 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9번 목평균이 20, 모분산이 10인 정균포를 따른대요. 그래서 여기 모집단은 평균이 20, 분산이 10이니까 여기 10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그 표본의 합을 x래요. 그럼 이 말은 이 표본 4개를 합한 게 맞나요? 변수 x가 된 거잖아요. 그때 v 얘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에서 얘를 나누면은 여기 4사를 또 나누겠죠. 얘가 뭐죠? 표본 평균이잖아요. 4개를 뽑은 거를 거기에 대한 표본의 크기를 나눈 거.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개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같은 말이 v 4x바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얘랑 이 4를 여기 곱해서 이러한 거 변동한 게 있으니까 v가 같아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16 v 예 이렇게 써 있고 요거는 곱으로 제곱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그쵸? n분의 vx잖아요. 그럼 16 곱하기 n은 표본의 크기 그리고 vx는 모분산이 얼마래요? 10이래요. 10.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보통 모집단을 쓰는데 여기서 이거는 표본 합을 했으니까 이 변수랑 다르다라는 거. 요 자리 모분산 자리. 이래죠. 그래서 얼마? 40. 정답은 4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n번 던졌을 때 3개 모두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러고 뒷면이 1개 이상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y라 그래요. 그럼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변수 xy에 대한 거를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럼 얘는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죠? 몇 번 시행? n번의 시행해서 한 번 시행했을 때 3개 모두 앞면이 나오려면 어떻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앞. 한 번 시행해서 얘를 만족할 확률이 8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y도 또 다른 이항 분포를 따라가 똑같이 n번 시행하는데 뒷면이 1개 이상 나오는 거래요. 그럼 뒷면이 1개 이상 나오려면 전체 1에서 반대 모두 앞면이 나온 걸 빼면 되잖아요. 맞죠? 8분의 7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각각에 대한 걸로 얘네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럼 x 변수는 어떻게 정규모를 따라가고 그러면 8분의 n 얘가 평균이고 분산은 여기에 반대 확률 8분의 7을 곱하니까 64분의 7n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고 얘는 8분의 7n 이 되죠. 여기에 8분의 1을 곱하니까 똑같이 64분의 7n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쵸. 여기 변수 x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식에서 구할 수 있죠. 이것 빼기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분산이랑 평균 제곱을 더하는 거죠. 얘로. 그래서 분산 64분의 7n 더하기 평균을 제곱한 거. 얘가 되는 거고 이래죠. vy는 그냥 요거잖아요. 64분의 7n 그거 두 개를 더하래요. 그럼 얘랑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8이 64분의 요거 n 제곱 있고 더하기 7n 7이니까 14n이 되는 거죠. 그게
4분의 15보다 같거나 큰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곱하면 얘는 16이고 n제곱 더하기 14n, 그리고 그거 하면 240이잖아요. 그럼 빼기 240 이렇게. 그럼 n 플러스 24 n 빼기 10 이렇게. 그럼 이건 항상 양이니까 이거 날릴 수 있고 n은 10보다 같거나 커야 되네요. 만족하는 자연 최소가 얼마? 10이죠. 10. 정답은 1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n개의 자연수 1, 2, 3부터 n까지 적혀있는 n장의 카드가 있대요.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 그럼 얘의 평균이 달 때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확률 분포표로 생각해보면 여기 변수가 1, 2,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디까지? n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률값을 생각하면 전부 n장씩 있으니까 전체 n제곱이죠. n개씩 n개니까. 그 중에서 n개니까 모든 확률이 n분의 1로 동일하단 말이지. 이렇게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래죠.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는 여기 변수값이 상관없이 모두 n분의 1란 말이에요. 확률이. 이랬죠.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해. 평균은 요거 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값은 n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n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n분의 2분의 1부터 n까지니까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거 나누면 2분의 n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가는 얼마? 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평균이 4라 그랬으니까 이게 4가 되려면 n은 7 이렇게.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그쵸, 변수를 제곱해서 제평,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요 평균의 제곱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냥 분산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걸 정리해 보래요. 그래서 vx도 한번 구해보면 n분의 1 곱하기 요거는 자연수 거듭제곱합 6분의 n 플러스 1 2n 더하기 1 빼기 4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n 나누고 12에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그럼 여기는 2 곱하니까 4n 더하기 2에, 그럼 이거 3, 3 하니까 빼기 3n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은 12 n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하면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얘는 1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분산이죠. 그러니까 나는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n이 얼마? 7일 때잖아. 7. 그럼 여기 7 집어넣으면 이거 48 나누기 12 얼마? 4. 그래서 분산은 4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다 구했죠. 가나에 알맞은 식 fn/gn, 다의 알파. 그러면 가에 들어갈 식에 n자리 9를 넣으면 10이고, 나에 들어갈 식에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8이고, 그 다는 4죠. 4. 정답은 10, 그 다음에 8,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